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소속돼 있는 여당인 민주당, 오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 의원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것이 당의 입장임을 밝혀둡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의원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등 해당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후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그리고 정의기억연대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 행정안전부 등 해당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에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죠? 김상일 수원대 개공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SBS 박문신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문신 의원님, 민주당의 이런 입장, 오늘 이해찬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아무 얘기 안 했던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강훈식 대변인이 예. 얘기한 것이 기존의 당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거죠.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 상황은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해찬 대표도 오늘 회의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을 옹호하는 발언도 물론 없었고 윤미향 당선자를 어떻게 조치하겠다 하는 발언도 없었거든요. 이걸 종합해 보면은 결국 지금 현 단계에서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윤미향 당선자를 옹호해서 국민 비난을 자초하지는 않겠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간 벌기의 의미도 담은 결정 유보에 가까운 입장, 이것이 지금의 당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논란이 처음으로 불거진 이후에 지난 11일 강훈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당시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이해찬 대표는 원론적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안을 두루두루 파악해보라고 말했다. 아직 더불어시민당, 당시에는 윤미향 당선인이 더불어시민당 소속이었죠. 시민당과 합당 전이라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틀 전에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했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발표한 이야기와 비슷할까요? 달라졌을까요? 현재로서는 사안을 심각하게 무겁게 보고 있다는 것은 기조는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기조 속에서 특별히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거나 조사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상일 교수는 민주당의 태도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는 겁니까? 그대로인 겁니까? 처음에 이제 옹호를 하던 거에서 좀 더 이제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으로 좀 이동한 거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그 당에서 모든 거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층의 정서나 이런 것도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의 조사나 이렇게 자료 요구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에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하는 것이 좀 더 그 객관적이고 그 권한을 가진 조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그 야당이나 일각에서 지금 과도하게 정치 공세로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경계심도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장혜찬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민주당의 태도, 처음보다는 윤미향 당선인과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의원들도 눈에 띄게 늘어났고요. 무엇보다 21대에서 가장 중량감 있는 당선인이라면 역시나 이낙연 당선인을 꼽을 수밖에 없는데, 당의 이 의중에 대해서 본인이 전달했다. 오늘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 의중이라는 게 이거 엄중하게 살펴봐야 된다. 문제가 있다면 정리해야 된다는 의중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조금씩 온도 조절을 하면서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기류가 바뀌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시기와 관련해서 망설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네. 첫 번째는 21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자칫하면 야당이나 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 언론의 공세에 우리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특히나 이 180석이나 얻은 상황에서 수세에 처하면서 21대 국회를 개헌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연이라는 하나의 상징 그 자체가 이번에 잘하면 훼손될 수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와 정의연이라는 이 상징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분리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행안부나 외부의 회계 감사 결과가 나와서 단체 차원의 유형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정의연의 상징성은 지키면서 윤미향 당선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이미 시작하고 그 이후에 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말이죠. 또 검찰 수사도 진행될 거 아닙니까? 사실 제명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사퇴 안 하면 국회의원 임기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선거에서 당선 무효형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검찰 조사가 생각보다 빨리 나온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계좌 내용만 조회해보면 간단하게 결과가 나온다. 검찰 조사 결과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의연의 상징을 훼손하지 않는 기간과 검찰 수사 결과가 1차적으로 나오기 직전까지 그 직전에 어떤 황금 타이밍을 재는 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사안의 뭐 본질이라고 할까요? 핵심.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처리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 뭐 경기도 안성의 쉼터를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 시기가 어떻고 그 과정에 누가 있었고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뭐 자신의 집을 사는 과정에서 경매로 현금 2억 원을 어떻게 조달했고 박문신 의원 사실 핵심은 윤미향 당선인이 정의기억연대, 뭐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나 이런 기부금과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 아직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의혹의 핵심은 바로 그것 아닐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일단은 윤미향 당선자 본인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처음에는 이제 어떤 회계 부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해서 아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가 나중에 나오는 순차적인 의혹 제기 과정들을 보면서 아 저건 돈 문제가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좀 문제인 것 같다. 도덕성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까지도 비화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고 이제 또 다른 부분에 이제 우리 장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간다 그러면은 이미 야당이 이미 국정조사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그걸 들여다보게 되면은 저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요구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한일 위안부 협의 때 그 당시에 윤미향 당선자 또는 정의기억연대 쪽에서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얘기했던 것, 전해줬던 것, 외교부와의 공식 협상 과정에서 오갔던 내용 이 과정을 한번 좀 밝혀보자 하는 그런 의도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불거진 윤미향 당선인 논란. 민주당에서는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조금 전에 민주당의 원칙을 국민에게 밝혔는데요. 민주당 내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마치 이제 당 안에 내부 논란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사안이 처음 됐을 때 보도보다 본질이 좀 달라지면서 자꾸 격가지 또 옹교타기 이런 형태의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내에는 큰 논란이나 이견이 굉장히 많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당내에는 큰 논란이나 이견이 굉장히 많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민주당 회의에서 김혜영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의 인식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관련 의혹들에 대하여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합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윤미향 당선인이 과거 개인 계좌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즉시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사용 내역의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진상 파악을 위한 윤미향 당선인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혜영 의원은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김혜영 최고위원의 인식과 비슷한 논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웅래 의원, 국민의 분노 임계점에 달했다. 잘못된 건 고쳐야 한다. 김종민 의원, 개인적으로 유용 있었다면 당 차원에서 보호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과는 좀 다른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뭐 실제로 다르고요. 강훈식 대변인은 그냥 자기 보직과 역할에 좀 충실한 말을 한 것이죠. 실제와는 예.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원 게시판을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권리당원들의 한 60-70%는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것을 지금 당 지도부는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윤미향 당선인의 또 태도가 이런 걸 키우고 있거든요. 이 공인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인이면 해명을 할 때 대충 퉁치고 넘어가겠다. 이걸로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겠다. 이런 자세는 안 되는 거거든요. 명확한 해명을 통해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씻고 가야지 지금 자세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서 역시 당내에 이런 불만과 어떤 비난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당도 지금 굉장히 난감하고 동지의 측면에서도 뭐 이걸 단호하게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마냥 끌 수만은 없고요.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 해결 방식을 제안하거나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강훈식 수석 대변인의 오늘 공식 논평 여기에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번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논란 그 전개를 가만히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작년 마치 조국 전 장관 때 것처럼 그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볼 때는 많이 다릅니다. 조국 장관 국면과 많이 다른 국면이니까요. 일부 보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때문에 일부 보도 때문에 또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요. 예의주시하고 저희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이 흘러가고 있는 이 국면. 길게 가면 갈수록 민주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담이 저는 청와대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지만 물밑에서 어느 정도 지도부와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 지금 무엇보다 앞서 김상일 교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이 하루 사이에 본인 스스로 이 해명을 완전히 뒤엎고 다른 해명을 한 전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구입 자금 같은 경우도 뭐 경매 아파트를 팔았다고 했는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게 아니고 예금을 해지하고 가족들에게 빌렸다. 이것은 사안의 진실을 떠나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는 기본적인 태도에서 결격 사유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해명 이후로 민주당 내부의 기류도 많이 바뀐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권리당원 게시판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도 한번 여론조사를 위해서 민주당 당원 게시판을 들여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같이 거론되고 있는 이규민 당선인의 책임까지 거론하는 글들이 당원 게시판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조국 전 장관 사태 같은 경우는 거의 민주당 당원 게시판은 조국 전 장관을 지켜야 된다는 여론으로 통일이 됐었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상황이 윤미향 당선인에게는 더 안 좋다.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조국 전 장관을 지켰던 것만큼 윤미향 당선인을 끝까지 엄호해야 될 그러한 정치적 이유는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 조사라는 이 극약 처방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느 정도 제명 등의 정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 높아 보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다른 야당들은 대단히 비판적이고 사퇴해야 한다. 국회의원 당선인직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무신 의원, 정의당이 이런 국면마다 이른바 정의당이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다 낙마했다. 그래서 데스노트라고 하는데 정의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정의당도 살짝 입장이 좀 선회하는 듯한 조짐이 있죠.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해명할 건 해명해라. 이런 식의 입장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원론에 가까운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나온 입장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제 대처할 필요가 생겼다.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해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요구를 내놔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또 박원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윤미향 당선자의 행위 가운데 일부는 그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해당되는 행위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으면서 어떤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 안성 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것만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의당은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 연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위한 기부금과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했고 회계 처리를 잘 했는지 이 사안은 어제 열렸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됐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어제 회의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부정검열관은 경환의 장인 단층을 발견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행안부가 어떤 관리 감독을 했는지 저는 참 어떤 문제가 지적이 안 돼서 자료 제출 요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행안부가 앞으로 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말소할 겁니까? 예, 5월 11일자로 저희가 이제 그 증빙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요. 5월 22일까지. 그 위반 사항이 있으면 말소하실 겁니까? 하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 사안이 이 정의와 준법의 문제지 이게 뭐 또 친일 반일 이런 프레임을 이야기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동안은 이제 회의감사 보고서를 보고 그 어떻게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서 증빙을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는 그런 감독기관으로서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느냐 전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보다 더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수입액 대비 지출액이 적어서 과하게 그 법인에서 현금을 계속 이월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 행태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감독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평소에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받고 그동안은 그 제출한 서류만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지 다 판단해서 보다 더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준비한 답변을 하고 있네요. 보다 더 잘 관리 감독을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어떠한 사람이건 어떤 단체건 불법 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죠. 더구나 그것이 피해자나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한 것이라면 당연히 도덕적 윤리적 비난도 당연히 뒤따라야 하고요. 명명백백하게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으면 그 크기와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꼭 밝혀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NGO 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저는 제도 개선과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이로 인해서 기부금을 하는 행위가 위축되거나 또는 제한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0% 공감하고 아주. 네, 여당 의원들도 문제의식,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보다 더 투명하게 회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계기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상현 교수, 이번 사안 처음 불거졌을 때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윤미향 당선인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러면서 친일 프레임을 꺼내 들었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현 교수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뭐 저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는 특히나 재정을 10수년간 다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국세청 공시를 보자마자 저는 거기 보조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2019년에. 그러면 보조금이라는 건 뭐냐? 저희가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이런 문제만 드러나도 회계 검사라는 걸 36조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회계 검사라는 걸 통해서 밝혀요. 근데 지금 뭐 진영 장관이 뭐 검토를 제출한 서류는 검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검토를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저게 공무원들이 맨날 그거 보는 담당자가 이걸 검토를 했다면 눈에 띄는 것들이 제 눈에도 눈에 띄는 게 되게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시행령 위반 같은 것도 있잖아요. 100만 원 이상 연 100만 원 이상은 개별 그 명세를 지금 적고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거 어긴 부분, 시행령 위반 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보조금에 관한 관리법에서 지금 그 위배가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일 텐데 검토를 했다는데
검토를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부의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계검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주택자금은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주택자금의 출처가 없으면 세무조사하겠다고 지금 국세청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하면 세무조사 하는 게 맞죠. 과거의 일에 대해서 뭐 소급해서 또 하는 게 맞죠. 7, 8년 전 얼마든지 할 수 예, 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친일 프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친일 프레임은 좀 예.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예, 살짝. 앞에 살짝 얘기하셨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부적절하죠. 사실 그 친일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게 지금 민주당의 거취를 상당히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결국 앞장서서 친일 프레임 이야기를 했던 뭐 김두관 의원이나 이수진 당선인 이런 강력한 언어들이 지금 윤미향 당선인의 의혹이 불거진 지금 민주당의 결정을 바로 못 내리게 만드는 그런 자승자박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 윤미향 당선인을 제명하게 된다면 그럼 친일 프레임 꺼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친일은 아니었네요라고 본인들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궁색한 처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일이나 반일 같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는 정치적으로 최후의 순간에 꺼내야 되는 것이지 너무 일찍 꺼낸 감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의혹이 더 터질지 모르는데 윤미향 당선인이나 정의연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너무나 과신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같은 진영의 동지 같은 국회의원 당선인이라 하더라도 의혹이 일단 불거질 때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거리를 살짝 두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는 게 이번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그리고 보수 성향 언론들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민주당에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정부도 하지 못했던 평화 인권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친일 세력들이 공세를 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시발점이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이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본질은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당선인의 회계 처리, 돈과 관련한 처리 방식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친일 공세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과연 어떻게 국민들께 다가갈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무신 의원. 예.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경기도 안성 쉼터를 살 때 뭐 소개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규민 당선인에 대해서도 지금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통합당의 경우에는 이게 윤미향 당선자 개인을 넘어선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으로 계속 이제 공세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규민 당선자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안성 그 위안부 할머니 쉼터 예. 그 매매 과정에 관여됐던 그 인물로 돼 있는데 이제 문제를 삼은 거는 이 이규민 당선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현찰로 10만 원 이렇게 1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역을 제출한 게 있거든요. 2016년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금 내역을 조사해 봤더니 이규민 당선자의 소득세, 재산세, 납부 금액을 다 합쳐 봤더니 1년에 32만 원밖에 안 된다. 근데 어떻게 현찰로 보관했다는 1억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냐? 수상한 현금 아니냐? 출처를 밝혀라.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당이 추가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방송인 김재동 씨의 뭐 강연료 상당히 고액을 줬다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이규민 당선인에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자들이 많이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질문도 많이 했을 텐데요. 오늘 상당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번 들어볼까요?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 좀 해주시죠. 아니,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안성쉼터 중개 관련해서도 뭐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문제 전혀 없습니다. 이규민 당선인이 오후에 자신의 생각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놓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한번 볼까요?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시절 기부모금 활동은 문제가 없습니다. 회칙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 단체는 기부금법 적용 대상 아닙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 강연료로 1,500만 원 받았고 300만 원은 건립 부담금으로 냈습니다. 나머지 강연료는 김 씨가 기부한 것으로 압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규민 당선인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렇게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공인의 자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러면은 1억이 어떻게 지금 나왔냐 이런 이야기 제기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보도자료에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의혹된 걸 모아가지고 깔끔하게 공인의 자세는 그런 거를 해야지 되는 거지 자꾸 국민들한테
그 한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방식으로 이거를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식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해명은 굉장히 미흡한 해명이다. 지금 현재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비해서는 미흡한 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현금 1억 원 아마도 뭐 곽상도 의원이 문제 제기하면서 이 돈이 혹시 경기도 안성 쉼터 매입 과정에서 어떤 일종의 소개를 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규민 당선인은 전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보도자료에다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본인이 사실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건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곽상도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안성 쉼터가 유독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그 주변 시세와 비교해봐도. 그런데 이 건물을 정의원에게 판 건설사 대표가 이규민 당선인이 대표로 있던 안성신문의 운영위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규민 당선인과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 안성쉼터 건물을 7억 5천이라는 그 당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팔면서 금전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그 이익이 과연 어디로 갔겠느냐. 그 주변의 측근들이나 소개를 해준 이규민 당선인에게도 어느 정도로는 분배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현재 드러난 보도나 정황만 보더라도 의혹 제기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규민 당선인이 보다 성실하게 어떤 경위를 통해서 본인의 신문 운영위원인 건설사 대표에게 정의연 이 쉼터를 소개해주고, 왜 5년 동안 놀던 땅이 하필이면 기업에서 10억을 기부 약정하기로 한 그 순간부터 마치 기다렸다는 듯 건설을 들어가서 그 집을 지은 것인가, 쉼터를 지은 것인가, 이런 공교로운 우연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한 점 의혹이 없다는 점을 해명할 그 책임은 이제는 이규민 당선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은 잠시 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부에서 그 논란 어떤 내용들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